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마리아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더 이상 마드리드에 살지 않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곳, 칸타브리아 산맥 깊숙한 자락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도 아니고 반려동물에 관한 훈훈한 일화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기적이자 한국의 혼이 어떻게 제 삶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9년 동안 광고 기획회사에서 일하며 일주일 중 5일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주말엔 지쳐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마치 루프처럼 반복되는 삶.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무채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칸타브리아 산맥 근처의 외딴 땅이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산맥을 오르내리며 나무와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 묵혀있던 갈망이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마드리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자연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캠핑장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산맥은 아름다웠지만 외졌고 기반 시설도 부족했죠. 그러던 중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한국에서 유학 온 적도 있는 소영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람보다 나은 존재야. 소영은 그렇게 말하며 한국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를 직접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아레스. 워 것, 전쟁의 신에서 따온 거야. 얘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지키기 위해 태어났거든. 소영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레스는 처음 보는 개였습니다. 늠름하면서도 차분했고 눈빛은 마치 사람 같았어요. 낯선 환경에서도 짖거나 날뛰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던 그 모습,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앉아있던 그 첫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단순한 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그 이상이었어요. 그날부터 아레스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캠핑장은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정리하고 작은 오두막을 짓고 캠프파이어 구역을 만들면서 아레스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켰습니다.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걷고 바위 위에 올라앉아 경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은 마치 이 산맥의 수호자 같았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레스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캠핑장에 다가오는 걸 저보다 먼저 감지했고 밤에는 혼자서 조용히 주변을 순찰하며 제 텐트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손님이 있을 땐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가가 냄새를 맡고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죠. 아이가 실수로 꼬리를 밟았을 때도 단 한 번도 짖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아레스의 존재는 곧 입소문을 탔고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개를 보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진돗개네요. 이 눈빛, 이 침착함 고양이의 정신을 느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인 친구인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진돗개의 혼, 그게 뭔지 이제는 저도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아레스는 단순히 충직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삶을 지켜보며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아침에도,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도 아레스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캠핑장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고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제 일상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산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음산했던 그날, 아레스는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고 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구름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흔히 들려오던 벌레 소리도 멀리서 울려오던 부엉이의 울음소리도 없었죠.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잔등에 소름이 돋았고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조차 공기 속에 흩어지지 않고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레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그잔이 깨지는 순간에도 그 아이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산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하자마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달빛이 구름 사이로 살짝 스며들며 그 존재를 비추었죠. 그것은 분명 늑대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끼 늑대 2마리를 이끄는 어미 늑대였어요. 털은 거칠고 눈빛은 매섭고 걸음은 느리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숨이 턱 막혔고 두 다리가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레스,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레스는 조용히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등은 굳건했고 꼬리는 낮게 깔린 채로 천천히 움직이며 늑대 무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전사의 모습 같았죠. 늑대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어미가 큰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새끼들은 뒤로 숨었고 아레스는 재빨리 몸을 낮추며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짐승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의지, 그리고 제 생명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그 작은 진돗개의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안 된다고, 물러나라고 외쳤지만 아레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그 아이는 더 이상 개가 아니었습니다. 산맥 전체가 그의 등에 얹혀있는 듯한 위엄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두 짐승이 맞붙는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갈라지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늑대는 날렵했고 아레스는 침착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소리가 숲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충돌이었고 아레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레스는 캠핑장 근처 지형을 완벽히 활용했습니다. 땅의 경사와 바위의 위치를 계산이라도 한 듯 늑대를 유인했고 결국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몸을 비틀어 늑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늑대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의 정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그대로 도망쳤고 아레스는 천천히 절뚝이며 제게 걸어왔습니다. 몸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용기와 충직함, 그리고 제 생명을 지켜준 이 존재가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레스를 수호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진돗개는 그저 개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라며 감격해했습니다. 아레스는 그렇게 스페인의 외딴 산골에서 한국의 혼을 지닌 수호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레스와 함께한 지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저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레스와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일상의 축복이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마드리드에서의 직장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인간적이고 감각적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레스의 존재는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북부에서 온 부부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독서를 즐기던 그들은 아레스를 처음 보자마자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렇게 말했죠. 이런 데는 처음 봐요. 말을 하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레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여행 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 딸까지 셋이 함께였는데 아레스를 보는 순간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도 아레스래요. 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은 아레스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이 아이는 정말 한국의 정신을 닮았다고 말했죠. 진돗개는 단순히 개가 아니에요. 한국인에게는 혼이에요. 지켜야 할 대상,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죠. 그 말이 저에게 깊게 박혔습니다. 혼이라니요. 저는 진돗개가 충직하고 영리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짓는 한국인의 감성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캠핑장 가장자리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레스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문득 아레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정말 한국의 혼이야? 이 먼 스페인까지 와서 나를 지키러 온 거니? 당연히 대답은 없었지만 아레스는 천천히 저의 손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에 온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소영에게 연락해 한국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한국인의 삶, 그리고 나라 전체에 스며든 공동체 문화와 정칭의 개념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고 마치 마음 한편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레스를 통해 만난 이 혼의 나라를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아레스와 함께한 삶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된 저는 어느 날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소영이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과정도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이었고 거리의 질서정연함, 사람들의 태도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도시인데도 정신이 편하네. 소영은 웃으며 진짜 한국의 진면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고 말했죠. 며칠 뒤 소영은 저를 진돗개의 본고장인 전라도 진도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레스와 닮은 수많은 진돗개들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한 노견의 눈빛은 아레스와 꼭 닮아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람보다 낫다요. 주인 한번 마음 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소영이 회사 미팅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혼자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것도 어렵고 종업원이 서툰 영어로 응대하는 것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주문도 잘못 들어가서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왔고 직원이 무뚝뚝하게 그건 다시 못 바꿔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여기도 다르지 않네. 내가 괜히 한국에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소영에게 씁쓸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나라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이더라. 그러자 소영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그 식당 어디였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주방장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다가왔고 다짜고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무뚝뚝하게 대해드렸죠. 한국말을 몰라서 불편하셨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알고 보니 어제 저를 응대한 직원은 외국인 고객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평소답지 않게 말수가 줄었고 제가 화가 났다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날 밤 회의를 열고 외국인 손님을 위한 친절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진심에 저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칭이라는 서툴지만 진실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레스가 제게 전해준 혼과 정신은 단지 개 한 마리의 성격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나라의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그는 말하지 않고도 그 정신을 온몸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강변에서 산책을 하며 저는 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얼굴이었구나.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이 감정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서울의 한강변을 걷고 있던 저는 조용한 강물 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그 아이 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와의 첫날 산맥 속에서 불안에 떨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모습, 늑대와의 사투 끝에 절뚝이며 제게 다가오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와 준 그 결단력, 그 용기, 그 애틋함.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아레스, 너는 단지 개가 아니었어. 너는 나를 살린 거였어. 그리고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보이던 한 가족의 모습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버지와 그 옆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걷는 어머니, 그리고 그들 앞을 걷는 한 마리의 개, 깔끔하게 정돈된 흰색 털, 위험 있는 발걸음, 주인을 살피는 눈빛. 그 모습은 아레스를 떠올리기에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그 강아지 역시 진돗개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레스는 지금 저기에서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 땅 곳곳에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였습니다. 아레스는 특별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땅에서 자라난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단순히 캠핑장을 운영하며 그곳에 오는 손님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레스의 이야기를,
그 정신과 한국의 정칭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저는 제 캠핑장에 작은 갤러리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레스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여정, 진돗개의 역사와 혼, 그것들을 사진과 글로 정성껏 담아서 모든 방문객이 느낄 수 있도록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소영과 함께 진돗개 조형물이 있는 진도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형물 앞에서 소영이 제게 말했어요. 넌 이제 진짜 한국인의 친구야. 아니, 우리 문화의 가족이야.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레스가 남긴 숙제이기도 해. 그 아이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그 정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제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의 한쪽을 비워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고 아레스의 이야기를 담은 패널과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진돗개 관련 자료들을 정성스럽게 전시했어요. 이름은 단순하게 붙였습니다. 아레스 갤러리 산맥의 수호자, 한국의 정신. 처음엔 관광객 몇 명만 둘러보던 그 공간이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진돗개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혼을 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라고 말하며 아레스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죠. 스페인 언론에서도 제 캠핑장을 취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견, 유럽의 산맥에서 혼을 전하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아레스와 진돗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고 진돗개를 배우려는 현지인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레스를 주제로 수업을 한 교사도 있었고 어느 동물심리학자는 아레스는 개 이상의 존재였으며 문화의 전달자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칸타브리아 산맥, 석양이 붉게 물든 저녁이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산길을 돌며 순찰을 합니다. 예전처럼 몸놀림이 빠르진 않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품격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죠. 캠핑장을 찾는 아이들은 그를 보면 자연스레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아레스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내 삶의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아레스는 저를 살렸고 한국을 알게 했으며 제 삶의 진정한 방향을 찾게 해주었어요. 그 아이는 스페인 땅 위에 존재하는 한국의 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진돗개의 품격을, 한국 문화의 깊이를, 그리고 인간과 동물 간의 신비로운 유대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아레스는 아직도 제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조용히 아레스와 함께 산길을 걷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에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레스, 고마워. 너는 나를 바꾼 기적이었어.